코리안저널 4월 12일 금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창하 31대 휴스턴 한인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앞에서 공약했던 한인회와 KCC의 통합이 다음 주 한인회 이사회에서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신창하 한인회장은 지난주 본지와 가진 두 차례의 인터뷰에서 한인회, KCC 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를 양 단체 동수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에서 10명 선으로 구성될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KCC 측에서는 심한성, 윤건치, 포륜 전 한인회장 등이, 한인회 측에서는 전직 한인회장 일부와 한인 변호사들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 통합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치면서 한인사회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한 후 6월 말 통합안이 완료되면 7월 말 한인회 회원 투표를 거쳐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통합을 이룰 때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우선 취임 후 40여일이 지나도록 끝내지 못한 한인회 구성과 가동이 시급합니다. 한인회 인수인계와 31대 한인회 이사회 구성, 집행부의 가동도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일정은 나왔지만 그 전까지 논의되어야 할 것들을 떠올리면 그렇게 충분한 일정은 아닙니다. 통합 논의는 단순히 두 단체의 통합이 아니라 1.5세대, 2세대들로 이어가야 할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한인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통합을 위해서 통합 과정의 잡음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동포사회의 의견은 최대한 수렴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남텍사스 지부가 주최한 수학과학 경시대회가 미국 내 40개 지역에서 지난 4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제히 열렸습니다. 올해 휴스턴 대회는 랜드럼 중학교에서 열렸는데 11학년 김도영 학생이 수학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승재 학생이 2위, 라이언 정 학생이 3위를 각각 입상했습니다. 수학과학 경시대회는 각 학년별 성적 우수자 3명에게 1등 텍사스 주지사상, 2등 휴스턴 시장상, 3등 휴스턴 총영사상이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대회 기념 티셔츠와 참가상장, 부상이 주어지고 안용준 변호사가 후원한 프랭클린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각 학년별 1등의 수학시험 결과는 다시 재미과기업 본부로 전달, 전국 각 지역의 학년별 1등과 겨루게 되는데 전국대회 최고 우수 학생에게는 상금과 서울왕복 비행기표 등 큰 부상이 주어집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1에서 3학년 학생들에게는 비경시대회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도나 머피 박사가 행복한 자녀 만들기라는 주제로 자신의 성장 경험을 통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박정란 교육원장, 솔루션학원 복석원 원장이 학부모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18 전국 수학과학 경시대회는 코리안저널과 솔루션학원이 후원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샌안토니에서 열린 제17대 중남부 한인회장 선출 경선에서 한 표 차이로 김만중 후보가 우승하며 선관위가 당선증까지 발부한 상태에서 김 후보의 당선을 놓고 김진희 후보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제17대 중남부 연합회장인 김만중 회장입니다. 하지만 중남부 한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속적인 중재에 나선 끝에 두 후보 사이의 입장 차이가 정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남부 한인회 선관위는 김진희 후보 측이 중남부 연합회의 화합과 단결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의제기 철회를 약속했고 김만중 후보 측도 이에 화답하며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 30분 중남부 한인회장 2취임식이 어스틴 문화센터에서 열리게 됐는데 코리안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화합하고 일치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많이 개정이 돼서 그 회칙 개정도 할 것이고 30년이 넘는 역사가 갖고 있지만 저도 아직 non-profit organization 등록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제가 금방 추진을 할 것이고요.
또 현재 분과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분과위원회를 대조직을 해서 분과위원회 활성화하게끔 할 것이고 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회장 중심으로 중남위원회를 이끌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십 년 전통 제1학원의 명맥을 이어온 퍼스트 아카데미가 더욱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적 향상을 위해 선생님들과 더욱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보다 새롭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교육의 장이 될 퍼스트 아카데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 매니지먼트로 함께하는 퍼스트 아카데미. (4월 12일) 코리안 저널 금주의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연방이민국은 지난 2일 미 우편 시스템에서 배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이민 서류를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규정된 폐기 대상의 서류는 이민국에서 발송한 영주권 카드나 고용허가 카드 및 여행허가서 등으로 수신자로부터 주소 변경에 별도 신고 없이 전송되어 60일이 지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민 신청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비이민 비자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주소지가 변경되면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 신고서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60일 이후로 명문화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소 변경 의무 조항을 소홀히 했다가 어렵게 승인된 영주권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경된 주소로 인해 발급된 영주권 카드가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매년 수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7일 토요일 휴스턴 사랑의 교회에서는 도시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크로피시 보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이 행사에서는 900파운드의 싱싱한 크로피시가 판매되었습니다. 장천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행사 수익금은 전부 도시선교사역, 특히 어린이 선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휴스턴 영락교회에서도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크로피시 보일 행사가 열렸는데 이번 행사는 북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교회의 첫 번째 행사로 행사 전 티켓 판매를 통해 800파운드의 크로피시가 이미 동이나 200파운드를 추가해야 했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경제인연합회도 매년 한인 상권 안전을 위해 휴스턴 경찰국 후원을 위한 크로피시 보일 행사를 지난 4월 11일 열었습니다. 주정민 회장과 홍건희 전 회장이 새벽 어시장에서 직송한 크로피시 650파운드를 준비했는데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경제인연합회는 방문한 동포들에게 맛볼 수 있는 테이블을 푸짐하게 마련해 후한 인심을 더했습니다. 지난 4월 6일 오후 5시 오랜만에 재개된 향군학당이 제향군인의 중남부 지회 주최로 VFW 회관 향군 사무실에서 약 30여 명의 향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영철 박사는 향군 아카데미 선정교재인 이춘근저 격동하는 동부가 한국의 책략 중 1, 2장에 대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리뷰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최악의 안보 환경을 가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주변 국가 중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를 선정해 이에 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천병로 6.25 참전 국가유공자 회장이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몰락하고 있는 원인을 주제로 나의 시국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천병로 회장은 보수 진영이 친박 친이 진영으로 나뉘어 지난 10년간 싸워왔던 것이 탄핵과 보수 몰락의 근인이라고 진단하고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며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벌이다가는
한국 경제의 자멸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 6일 미주 최대 부동산 협회인 아리아 아시안 부동산 협회와 중국 부동산 협회가 4회 미중 부동산 투자 포럼을 갤러리아 웨스틴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6일과 7일 양일간 열린 이번 부동산 투자 포럼에 중국 부동산 협회를 대표하는 리더들 80여 명이 참석해 휴스턴시를 비롯한 텍사스 정치인들은 물론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들의 적극적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설명회와 발표회들이 연이어 이뤄졌고 4월 7일 행사에서 터너 휴스턴 시장은 중국 부동산 회사들의 휴스턴 투자가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북미 어느 지역보다 휴스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란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정치적 지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전쟁이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중국 부동산 협회의 방문은 다소 투자에 대한 난기류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관세와 부동산은 별개의 문제로 투자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오송 전통문화원이 전통문화광자 1기생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설될 전통문화광자는 6월부터 7월 말까지 8주 동안 매주 1회 1시간 30분씩 진행됩니다. 외국인 대상 한글 교육, 고전무용, 한국 역사, 가야금 연주, 장고 연주 강좌가 개설되며 과목별로 한 학기당 120불의 수강료를 받습니다. 9월부터 11월에도 같은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5월 말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야금, 한복 종이접기, 난타 무료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한 의원이 지난 3월 23일 99 렌치마켓 쇼핑몰에서 1418 게스너 드라이브로 이전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유한 의원이 자체 건물을 마련하여 한인들의 접근이 보다 용이한 게스너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환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체의 자연 치유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유한 의원은 게스너에서 노인회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며 새로운 진료 분위기로 환자들을 맡고 있습니다.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휴스턴 한인사회 주요 행사 일정입니다. 비전 캠프가 13일 금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있습니다. 해병대 69주년 창설 기념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서울가든에서 있습니다. 휴스턴 한인 간호협회 피크닉이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멀설 보테닉 가든에서 있습니다. 휴스턴 베트남 참전 국가유공자 전후회 임시총회가 15일 일요일 오후 6시에 코리아하우스에서 있습니다. 김용식 박사의 기억력 상실에 관한 의료 강좌가 17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휴스턴 노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제1회 미주 한인 상공인 대회가 21일 토요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르네상스 달라스 앳 플래노 레거시 웨스트 호텔에서 열립니다. 신청 문의는 미주 한인 상공회 총연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장학회 장학기금 콘서트가 2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HCC 스프링 브랜치 극장에서 있습니다. 장학금 관련 음악 감상문 제출 마감은 28일 토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휴스턴 동창회가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마감은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리안 저널 동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